저는 국민대학교 신세종공학부 차필영 교수입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은 계산재료과학 실험실이 되고, 먼저 계산재료과학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저희 랩에서 구체적으로 뭘 연구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재료과학은 영어로는 Computational Material Science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재료과학은 소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컴퓨터상에서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칭하여 저희들은 Computational Material Science, 즉 계산재료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랩에서는 재료의 미세 구조를 예측하는 페이즈 필드 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 산업 분야의 응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다양한 계산 재료과학 기법들을 개발하고 또한 현장에 응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정조합 설계 연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구조안전 소재 공정조합 설계 통합 모듈 개발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그 제조 공정에 따라서 그 내부의 미세 구조가 바뀌고, 이 미세 구조가 그 소재의 물성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프로세스라 그러고, 미세 구조를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라 그러고, 물성을 저희가 프로퍼티라 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저희가 PSP 상관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AI와 결합하여 원하는 물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새 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통합 모듈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구조안전 소재의 공정조합 설계 모듈 개발의 연구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내부식 소재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부식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GDP의 3% 정도의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예를 들면 GDP 대비 2.9%의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약 70조 원 정도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부식에 강한 소재를 개발하는 이슈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내부식 소재를 설계하는 새로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디자인에 이 모델을 적용하여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반도체 분야가 되는데요.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슈의 중심에는 강유전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강유전체 소재의 미세 구조와 그 미세 구조에 따른 분국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듈을 저희들이 최근에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응용하여서 새로운 차세대 비휘발성 강유전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소재 공정조합 설계 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과기부에서 공정조합 설계 플랫폼 사업이 론칭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지원으로 저희가 구조안전소재 공정조합 설계 연구단을 설립을 하고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169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재의 설계에서 상용화까지 대략적으로 약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랩 스케일에서 조그만 소재를 성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상용화까지 가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세스 공정 개발에 대략적으로 전체 연구 개발 기간의 60에서 70%가 소요되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소재 설계부터 상용화까지의 그 개발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연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공정 개발의 그 연구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공정에 의해서 결과되는 미세 구조를 예측하고, 그 미세 구조에서 결과되는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
이 모듈을 기반으로 이제 스케일업 공정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목표 하에 공정조합 설계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론칭이 되었고요. 이 모듈을 일반 연구자한테 공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과기부에서 AI 기반, 즉 데이터 기반의 소재 개발의 가속화를 진행하면서 소재 허브라는 사업을 론칭을 했습니다. 소재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그룹을 선정하고 이 연구 그룹이 대략 한 6년 동안 그 소재 분야의 공정, 그 다음에 미세 구조, 물성에 대한 소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 소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법을 개발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고요. 대략 한 10개 이상의 소재 분야가 선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강주 전체 소재 분야에 제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소재 개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계산과학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 보면 내부에 보면 여러 개를 섞습니다. 알루미늄의 마그네슘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원소들을 섞어서 물성을 우리가 향상을 시키는데 그 섞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상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페이즈가 생깁니다. 그러한 새로운 페이즈가 생기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켜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게 보면 아주 복잡한 페이즈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문제없이 다 예측해내는 게 마이크로 스트럭처 예측 모듈의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일 텐데 현존하는 지금 알루미늄 합금에 10몇 개 상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페이지필 모델은 그 70몇 개 상을 다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효율화, 그다음에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최종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만들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는 AI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킬 또는 교양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워드 프로세서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소재 분야 모든 연구자들은 그냥 AI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이제 갈 것 같고요. 앞으로 소재 분야 연구에서 가장 하나의 핫 이슈는 뭐가 될 거냐면 오토노머스 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실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다시 자동화된 실험을 진행하고 다시 AI가 판정을 해서 반복적인 실험이 수행되면서 AI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물성의 소재를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셈으로 아마 연구 현장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집중력이 높은 수준으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가장 이제 연구 성과가 높게 나왔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작업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즐기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연구 성과를 얻었을 때 그 성과를 얻기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거에 플러스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했던 그 페이지필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상용화하는 걸 한번 해볼 생각이고, 두 번째는 소재의 공정, 결과되는 미세 구조, 그 다음에 물성을 실험이라는 거 없이 컴퓨터 상에서 완전히 해석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습니다. 특성화하려는 지금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그 다음에 구조재료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특성화해서 교수진을 개편하고 있고 뭐 그런 특성화가 저희들이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 배리어, 소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융합은 그 내부의 온도가 1만 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럼 그걸 견딜 수 있는 소재라든지 지금 배터리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불이 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소재 입장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가 담아낼 수 있는 물성을 가진 소재가 존재하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슈가 됩니다. 신소재는 인류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